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만 일주일에 5일씩 30분간 운동을 하게 하고 다른 쪽은 전혀 시키지 않았다. 3개월 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두 그룹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해봤다. 먼저 물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통 안에 각각의 쥐를 집어넣어 안전지대를 찾아가게 했다. 그 후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해 그 장소를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는지 지켜봤다. 운동을 하지 않은 쥐는 안전지대를 빨리 기억해내지 못해 한참 동안 헤매는 모습을 보였다. 방향 감각이 부족해서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돌고 움직임도 둔하다. 안전지대를 찾아가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찾아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 이에 반해 운동을 한 치매쥐는 훨씬 빨리 안전지대를 찾아갔다. 이 실험에서 운동을 한 치매쥐들이 운동을 하지 않은 치매쥐보다 평균 25% 빠른 시간 내에 안전지대를 찾아갔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도 운동을 한 치매쥐의 해마에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이 덜 쌓여 있다. 보통 치매는 ABELA42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개발한 실험지를 운동을 30분을 트레드밀로 시킨 결과 ABELA42의 독성 단백질이 현재 뇌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는 치매 환자에서 직접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해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같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 전문 병원에선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 치료를 하고 있다. 이곳에선 지난달 규칙적인 운동은 노인성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치매 노인들에게 운동을 하도록 했더니 증상이 호전된 것이다. 지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계절이 뭐죠? 치매 노인들에게 MMS이라는 인지기능 평가로 상태를 파악했다. 그런데 운동을 한 노인들에겐 이 평가 결과가 훨씬 좋게 나왔다. 총 여성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15명의 운동군과 15명의 통제군으로 나누어서 12개월 동안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군의 경우에는 이제 6개월 후에 MMS의 점수가 3점이 증가했고, 평균 3점이 증가했고, 12개월 후에는 이제 평균 6점이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통제군 같은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실로 다양하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새로운 결과는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이제 운동은 건강을 위한 보조수단이 아닌 하나의 치료법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운동치료는 활동을 중점으로 하는 능동적인 치료입니다. 다양한 질병을 개선시키는 데 운동이 적극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질병에 대해 약물 치료 같은 수동적인 치료만 했었는데 점차 능동적인 조치로서의 운동이 강조되었고 사람들은 활동을 하면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 적용되는 다양한 운동 치료가 개발된 것입니다. 아니 양반집 자제 같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장작을 패고 계세요? 허준 선생이 내 병을 낫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기에 열심히 장작을 패는 중이요. 예. 조선시대 허준은 잔병치레가 많던 양반 자제들에게 이렇게 장작 패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글 읽기만 하는 이들에게 병이 생긴 이유가 운동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허준은 병을 치료하는데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2002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숫자를 살펴보면 암이 130.7명으로 1위였고 2위는 뇌졸중을 비롯한 뇌혈관 질환, 3위는 심장병, 4위가 당뇨병의 순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암을 제외한 3가지 질병이 모두 성인병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우는 성인병은 리모컨과 자동차, 엘리베이터 등 생활환경이 점점 서구화되고 편리해짐에 따라 운동량이 적어지면서 생긴 병입니다. 따라서 성인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해결책 역시 운동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 부퍼탈에 위치한 렘샤이트 대학 부속병원. 이곳에서는 25년 전부터 심장병 환자들에게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은 환자에게 운동치료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운동부하 검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환자의 심장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지금 이 환자에게 실시한 심장 부하와 심전도 검사는 환자의 운동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요. 이 환자의 경우 운동 처방을 받기 전에 수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맥을 확장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야 운동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운동이 가능한 환자들은 운동 처방에 따라 운동 치료를 받는다. 어릴 적에 갖고 놀던 훌라후프가 이곳 환자들에겐 훌륭한 운동 기구가 된다. 다양한 기구를 이용한 운동은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놀이에 즐거움을 준다. 운동 중에 맥박수가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맥박 측정기에서 경보음이 울린다. 그땐 잠시 운동을 멈춰야 한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끈을 이용한 가벼운 근육 운동도 병행한다. 맥박수가 내려가길 기다렸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한 히슈펠트 씨. 그런데 또다시 경보음이 울린다. 오늘 운동은 여기에서 그만두기로 했다. 운동치료는 특히 혈액순환과 관계된 질환에 적용되는데요. 독일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이 분야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증 환자 등 심근이 약화된 환자들에게 운동치료를 처방합니다. 그것은 우선 관상동맥과 심근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심장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려는 것인데요. 환자들은 더 많이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운동 능력이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환자들의 기분도 좋아져서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운동치료 후 환자들은 레저 스포츠를 즐길 만큼 호전된 상태를 보인다. 이들은 운동의 놀라운 효과를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다. 운동 치료를 받고 다른 환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몸이 가뿐해지고 운동 능력도 많이 좋아진 걸 느낍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등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말이죠. 저는 67이라는 나이에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이죠. 3주 전에는 장거리 스키를 타기 위해서 높은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인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운동에 대해 관심이 높다. 아이치현의 건강과학센터에서는 성인병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통해 성인병 요인이 발견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혈액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은 다음 체력을 측정해 운동 처방을 받게 된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치료가 이루어진다. 실제로 운동치료 후 성인병 요인이 있는 사람들의 체중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 즉 인슐린 분비 방해 정도를 나타내는 호마 지수가 많이 감소했다.
성인병 예비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본인도 가볍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특히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이 겹쳐있는 분의 경우엔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 환자라고 방치해두면 그 사람이 다음엔 심각한 환자로 변하기 마련이죠.